여러분들 사주는 음양오행양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건데, 병진월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병진을 포함하고 있는 게 계묘년이에요. 계묘의 글자가 훨씬 크죠. 계묘라는 공간이 훨씬 크게 되어 있잖아요. 계묘 안에서의 병진월이지 이게 계묘랑 병진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계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운세 영상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계면은 수생목으로 식신이 주도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죠? 식신이 주도하는 운이고, 병진월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이 배경에 깔린다 했어요. 모두에게, 여러분들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재성이란 게 깔린다. 그러면은 식신생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식신생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약해진다예요. 인성이 약해진다. 인성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하는 역할은 관을 유지시킨다. 관을 유지시키는 힘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묘년은 병진호를 운대로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식신생재를 따라간다. 내가 하던 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던 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인데, 제가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관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음의 영역에 보면은 인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계묘년에 인성을 쓰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식상이 도식이 되죠. 계묘년 수생목의 식신이. 그렇기 때문에 생재로 가지 않고 재탈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을 쓰는 것이 병진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고, 계묘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인성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계묘년 신수 강의 때도 뭐라 했냐면은, 계묘년은 수생목 식신이 주도하는데 이 묘목이라는 글자 자체가 토를 굉장히 극하는 걸 잘한다. 그래서 토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화생토 되는 사주가 좋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관을 유지하는 힘. 그럼 계수 입장에서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생수가 되었고 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묘목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금극목으로 가요. 그래서 묘목이 수평 성장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뿌리 심어서 막 사방팔방 넓혀지려고 하는 성향이잖아요. 을목이랑 같은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병진월에 취해야 할 가장 큰 자세는 인성을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간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모든 사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묘년, 이러면 이런 사람 해당 없겠다. 저는 올해 계묘년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영상 편지를 남기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빼고 지금 진짜 숨쉬고 우리 눈에 보이고 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계묘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묘년은요, 그냥 사주를 몰라도 인성 위주로 쓰면 된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주의 만세력에 인성이 저 인성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틀 안에 여러분들의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의 만세력이에요. 만세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뭐 금목이다라고 했을 때 사주에 금이랑 목이 없다고 해서 팔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타고났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이 잘 되어 있으면 손기술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병진월은 진짜 간단해요. 재가 깔리기 때문에 식상생재로 간다. 이거는 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재탈로 간다. 관은요, 재성을 유지해주는 힘이에요. 근데 그 관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탈로 간다예요. 근데 반대로 재탈이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왜 무너져?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계묘년의 기운인 거예요. 보이는 양의 영역은 뭐예요? 계묘년은 식신이 관을 극한다. 그리고 병진월은 재성으로 넘어간다. 라는 건데, 거기서 의의 양의 영역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음은 뭐예요? 인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 위주로 가면 된다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인성을 잘 쓴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인성 위주로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인성 자체가 또 경험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경험 위주의 삶을 살아요. 인성이 좀 잘 되어 있거나 결핍인 사람들이 오히려 인성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고 이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막 공부를 잘해요. 일단 인성이 좀 결핍돼요. 근데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공부하지 않고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경험 위주의 삶을 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계묘년의 병진이라는 거는 식신의 재로 간다고 했죠. 재탈로 간다 했죠. 그 재탈이 관이 무너지는 데까지 하고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이 모여 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탈, 탐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묘년 병진월에 인성이라는 게 경험으로 주어집니다. 아, 내가 돈을 이만큼 날려봤네. 아, 좋은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애초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재탈이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 차이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그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하면은 계묘년 병진월에는 탐재를 하면 된다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 좋은 경험만 만들고 싶고 나쁜 경험은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병진월에는 탐재를 하지 않으면 된다요. 여러분들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계묘년 분위기에 의해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18년도 보면은 비겁운이잖아요. 무술이라는 글자가 비겁이 우선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간목일간한테는 그게 편지였을 거고, 뭐 경금일간한테는 편인이었을 거고, 뭐 임수일간한테는 편관이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비겁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겁이니까 쟁제쟁반 기본적으로 깔고 하죠. 2018년 무술년에 사회적으로 뭐가 되게 핫했어요?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핫했어요. 재성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사주 구성도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코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비겁을 다루지 못한 사주들은 그때 돈을 다 잃어요. 비겁이 결핍된 사람들 대부분 돈을 잃고요. 여러분들 사주 구성과 상관없이 사회적 흐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운 흐름을 좋게 쓰기 위해서는요, 유유상중이라는 말이 있죠. 운 흐름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묘년이 힘든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계묘년이 힘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계묘년이 이제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계속 가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을 위해 돈을 쓴다는요, 제극인이에요. 식상생재의 재탈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재탈을 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기운인 인성 때문에 아, 좋은 경험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고요. 경험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제극인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뭐 암벽 등반을 배워보자 라고 해서 돈을 등록하고, 사주를 배워보자 해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위해 돈을 쓴다는 인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건 제극인이고요. 그 지금 말하는 병진월은 인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탐재를 하고 나서 재탈로 갔을 때 아,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인성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탐재를 하다가 나중에 아, 좋은 경험이다 보다는 오히려 경험을 위해 돈 쓴다는 좋겠죠. 계묘년 자체를 절대 나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해부터 흘러온 계묘년만 안 좋지, 계묘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계묘년 운세를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요즘 상담 오는 분들 보면 계묘년 운세 좋은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기존에 뿌렸던 씨앗이 계묘의 열매를 맺는 거는 이미 재탈의 씨앗을 뿌렸으면 재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묘에 뿌린 씨앗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게 들어올 겁니다. 계묘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식을 냅둘 건지 뭐 다시 조금이라도 가져올 건지 이제 본인 선택인 거고, 뭐 주식을 어떻게 하세요라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극인하는 운이면 경험에 투자하는 운이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극인하는 운이라는 게 경험에 투자한다 보는 거 너무 이제 합리화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다. 왜냐면 합리화니까. 근데 보통 제극인이라는 운이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지, 아, 경험에 대해서 투자해보자가 아니고요. 경험에 투자할까 말까, 아, 리스크 있을 것 같은데, 아, 하지 말까, 근데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극인이에요. 아, 경험에 투자하자, 이거는 제극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진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진짜 중요해요. 인성을 쓰면 된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저만 보면은, 저도 이제 다른 채널들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를 사이비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저도.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사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사주 유튜버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공부는 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공부는. 제가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억울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가끔씩 들어요. 아이, 당신보다 구독자 많은 사람이 운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냐라고요.
아니 구독자 숫자랑 각자의 이론이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응?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수치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병진월을 잘 지내려면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 이걸 제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제 수강생들 중에서 개면이 힘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업을 듣다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은 제 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다들 행복합니다. 병진월이 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진월 힘든 사람들은 공부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식신 생재로 가는 건 재탈, 그거는 만세력상에서 보여지는 운 흐름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인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는 사람들은 계묘년이 문제가 없다. 이거랑 그리고 이제 기존에 기해부터 해왔던 것들이 계묘의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계묘가 안 좋다 얘기할 뿐이지만 계묘년은 절대 안 좋은 운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탐죄를 하는 사람들은 관이 무너지고 재탈이 탈죄가 되면서 인성을 좋은 경험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계묘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인성을 먼저 쓴 사람들은 탐죄가 아니죠. 탐죄 개인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